자연스러운 끌림으로 조계사 불교학생회 가입, 고등학교 불교학생회 창립,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후 군종법사 부임, 최초 공문불교장교회 설립에 주역, 부산불교학생연합회와 지도위원회 창립, 상임지도법사로 포교 시작, 부사불교 거사림 부산대학생 불교연합회를 비롯한 수많은 신행단체 상임지도법사 역임, 인도 성지순례를 비롯 네팔, 티베트 등 불교 국가를 방문해 관련 서적 출간,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오직 불교 연구와 포교에만 한평생 헌신한 부산불교연구원 고순호 원장. 이게 횟수로 따지면 한 35년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부산 불교계는 그야말로 교리라는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내 느낌이. 그래가지고 이게 부처님의 그 어떤 가르침을 교학적으로 정리해서 좀 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몇몇이 의논해서 설립한 게 부산불교연구원이에요. 불교를 믿는다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은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지 이제 좀 쉽게. 이게 말이라는 게 서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말이지. 한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다시 말해서 학벌이 어떠냐를 떠나서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펴자. 거기에 이제 처음에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리적인 면, 경전 뭐 이런 거를 이제 가능한 대로 이제 발행도 하고 책으로 그래가지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가 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경전이 대부분 한문으로 된 게 전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인도의 무슨 개념인지 모를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인도도 여러 번 다니면서 현지에서 찾고 그랬죠. 지금까지도 매년 한 번씩은 해외 순례를 갑니다. 막연한 기억이 할머니 따라서 절에 간 것이 2년이라면 첫 인연이고, 그리고 이제 뭐 6.25 겪어가지고 피난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뭐 엉망이 안 됐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등학교 때 이제 조계사 가서 뭐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할머니 따라간 거 말고 내가 스스로 가서 인연을 맺게 된, 인연 맺으러 간 건 아닙니다. 가서 인연이 맺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에 뭐 굳이 인연을 맺었다면 뭐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따라 구경 삼아 조계사를 방문했습니다.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고 선배들의 설법을 들으며 불교를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불교학과에서는 주로 이제 경전은 나중이고 논을 많이 배워요. 논. 그래서 논을 통해서 이제 경전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또 어떻게 불교가 전개됐느냐,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역사. 그러니까 이제 뭐 인도 불교 역사, 중국 불교 역사, 뭐 우리나라 불교 역사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되죠. 우리 다닐 때는 또 그 뭐 지나간 역사지만 데모로 인해서 좀 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했는데 그 쉴 때는 이제 그 나하고 인연 있는 절에 가서 이제 스님들한테 또 배우기도 하고 뭔가 그 불교 배우는 게
그냥 좋은 거야. 뭐 어떤 의무감이 있는 것도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거야. 한문이 많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뭐 한문을 배운다고 배웠지만은 그 한문 가지고 경전을 읽기는 불가능하거든. 경전은 경전 나름대로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스님들한테 한문을 많이 배웠죠. 한자를 배우긴 했지만 경전 독해는 쉽지 않았던 대학 시절. 어떻게든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같이 공부하던 스님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대신 한문을 배우게 됐습니다. 학교 마치고 따로 그분들이 이제 참 그때 정성을 다해서 저를 가르쳐 주셨죠. 나는 그 당시에는 진로 걱정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군법사 가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군종법사라고 불렀거든. 그러니까 뭐 군종법사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되니까 진로 걱정 같은 건 안 했죠. 군종법사가 육군이 만들어져서 월남을 다 간 걸로 알고 있고, 2기도 그렇고, 2기 때 이제 공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6개월 후에 3기가 만들어지면서 공군 2기가 만들어지고, 내가 2기예요. 목사님하고 이제 신부님은 이미 복무하고 있었고, 법사로는 이제 우리 부대에는 내가 처음 갔죠. 뭐 처음에 갔으니까는 요새 이제 군법당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군법당. 그거는 뭐 있을 리가 없고. 그때 월급은 아무리 법사라고 그러지만은 계급에 준해서 나오는 거고. 이제 뭐 주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아니니까 뭐 경비도 남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을 많이 묻는데, 절이나 스님들이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강의해주고, 또 그 이제 훈련소니까 그 종합훈련 같은 게 있거든. 그럼 종합훈련을 가게 되면 주로 이제 산을 끼고 가잖아요. 그럼 산에 가면 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합훈련 때는 내 기억으로는 거의 다 따라간 것 같아요. 이제 몇 박 며칠씩 나가는데, 뭐 걸으면 같이 걷고, 차 타면 같이 차 타고, 단 나는 지휘계통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이제 뭐 또 절에 들르게 되면 또 절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지금 우리 훈련 중이라고 또 얘기도 해주고, 그럼 또 절에서 이제 뭐 가능한 대로 뭐 차담도 내줄 때가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군종법사라는 그 자체가 우리 불교에서는 좀 서툴렀거든. 말 자체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절에 가서 이제 그 법회 같은 거 봐줄 때도 스님들이 이제 그 군종법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신도들한테. 예? 군종법사가 뭐다. 이러면 이제 거기 그 법회에 온 그 일반 이제 신도들이 군종법사라는 게 이런 게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또 반갑게 맞이해주고. 대학 졸업 후 공군 군종법사 제2기로 복무하면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습니다. 공군 역사상 최초로 공군 불교 장교회를 창립하고 군법당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뭐 내가 이제 훈련을 받고 그 훈련 받은 부대에 내가 배치가 되니까 이제 그 훈련 받을 때 우리한테 강의해 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장교들이. 이제 그분들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불교를 또 믿는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중심이 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장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장교회가 만들어지면 이제 자연히 뭐 그 밑에 또 군대 조직이 있으니까
차츰 만들어지고 요새 말하는 군법당 또 이제 착공이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근데 그게 내가 군정법사 노릇은 했지만 그걸 내가 했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분위기 속에 내가 이제 법사 노릇을 한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던 그 장교들이 중심이 된 거죠. 군종법사를 예편하고 부산으로 이주하며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산불교 학생연합회와 지도위원회를 창립하고 부산불교 거사림을 비롯한 신행단체 상임 지도법사로서 활동했습니다. 제대하고는 이제 예편하고는 좀 쉬었다가 이게 이제 군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이 사회는 틀리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나도 뭐 할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내 길을 갈 건가 그 연구하다가 서울에도 있다가 부산에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요새 말로 하면 포교 활동을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부산에 이제 정착 아닌 정착을 하게 된 거죠. 부산불교 학생연합회라는 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학생회가 몇 개가 있었어요. 부산에. 그리고 이제 금년사, 그 당시 군수사 법당이에요, 그게. 군수사령부.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 중심의 불교 학생회가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니까 내가 맡게 됐어요. 학생들도 많이 모이고. 다른 데도 있다고 이제 이래서 그 당시에 다른 데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이걸 하나로 묶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탄생시킨 것이 부산불교학생연합회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상임법사를 맡고 학생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는 교재를 만들어야 되잖아. 이제 교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사명감을 느꼈던 고순호 법사는 제가자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직접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 한 장에 자필로 빽빽하게 적어서 학생과 신행단체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장씩 하는 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전했는데 날이 가면은 이제 1호가 2호 되고 2호가 3호 되고 그럴까지 이제. 근데 자꾸 앞에 거를 또 달래는 사람들이 요새 같으면 뭐 아무 데서 복사해버리면 되는데 그 당시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낱장으로 해가지고 끝이 한도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하나 단행본으로 내자는 얘기가 이제 돌아가지고 내가 이제 그 단행본을 썼죠. 그래서 이제 그 단행본 나온 게 불교학 개관이에요. 그 책이 팔리기는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있던 분들이 지금도 그거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고서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한문으로 써놨거든, 그냥. 요새 한문만 들어가면 안 팔리니까. 이제 오래된 고서죠, 뭐. 고사림에서 이제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서 만 20년 했어요. 만 20년. 그러니까 인연이 꽤 깊죠, 만 20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쪽으로 이제 학생회,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회,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회,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부산 지부지 거기 그다음에 그 대한불교 청년회 부산 지구 뭐 이런데 이제 다 지도부설 하게 됐죠. 그리고 일반 신행단체 가서 법회 봐주고 그때 신행단체가 뭐 지금 대충 생각나는 게 이제 관음선행회, 영권 모임, 또 뭐 여성 불자회 제법 생각이 나요. 그때는 신행단체도 많고 뭐 중학교는 그 후에 이제 연합회가 만들어졌고 내가 보는 걸로 그때는 뭐 중고등학생의 대학생들 뭐 청년들 그때는 뭐 좀 북적북적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초파일 때 이제 제등행렬 오면은 그쪽만 동원돼도 그 대열이 엄청났어요. 일반 대중을 위한 체계적인 불교 교리 강좌를 위해 읽기 쉬운 교재를 제작하고 교도소 참회법회와 인도 성지순례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불교 포교의 교두보. 교도소 재소자한테 내가 편지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 교도소 측에 이제 요청으로 내가 가서 강의를 몇 번 해줬거든. 근데 법사로 간 게 아니고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재소자 편지가 온 거야. 뭐 여기저기 연락을 해도 아무도 안 온다고 뭐 그런 이제 식으로 해가지고 좀 와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나가는 신행단체 그 전부 이제 나보다도 연세들이 다 높아지고 다 돌아가셨거든. 그분들하고 편지를 가져갔잖아 내가. 이런데 참 딱하다 그랬더니 이제 법사님 갑시다. 우리가 같이 갈게. 차도 우리가 댈게. 그래가지고 이제 법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혼자 내 다른 사람 오는 사람이 없어.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절에서도 오겠다 뭐 그래서 내가 20년은 넘었을 거예요. 교도소 운동장에 이제 관음상 세워주고 그래서 잘하다가 이제 이만하면 뭐 나는 이제 물러나고 또 새로 또 발심하신 분들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만뒀죠. 재소자가 보낸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된 교도소 참회법회로 교도소 내부의 관음보살상을 모시며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불법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처음 발을 디딘 게 1986년도예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여행 자유화가 되기 전이거든. 그래가지고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계 불교도 대회를 했어요. 이제 거기 이제 가는데 그 한국 본부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이제 그 한국 본부의 일원으로 제가 껴가지고 카트만두 가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국경을 넘어서 인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인도는 지금 인도가 아니죠. 그래서 참 어렵게 뭐 다니긴 다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갔다 온 거는 맞는데 처음 가니까 허벌판이 그래서 궁금한 게 더 많아진 거예요. 궁금한 게.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듣는 부처님의 일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현지 가서 보니까는 뭔가 안 맞는 것도 눈에 띄고. 그래서 이제 가봐야겠다. 원을 세워가지고 이제 자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주어진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연구원 회원 되시는 분들이
또 나를 많이 후원을 했어요. 같이 가고. 그러니까는 주어진 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간다는 정도라냐. 그래서 이제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이제 이러다가 인도만 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스리랑카도 갔다가 중국도 갔다가 내 눈으로 봐야지. 가보니까 이런 트라를 들어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뭐 쪽으로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유적 내지 불적을 찾는 거야. 사진 찍으러 가는 거는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내가 기록하는 사진이지 내가 놀러 가서 내 사진 찍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 사진은 엄청나게 많은데 내 사진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거 찍느라. 강조하는 거는 내가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경전에 입각해서 배워라. 경전에 입각하지 않는 얘기는 안 들어도 된다. 단 경전의 말씀이 어려우면 풀어주는 거는 듣는데 경전의 말씀이 바탕이 안 된 얘기는 그거는 나는 할 수가 없다. 정확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거다. 이거를 어떻게 내 거를 만들어서 내가 쓰느냐 하는 거는 본인의 문제다. 지금까지도 그건 나 변함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세계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남이 만들어줘서 너 여기서 살아라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나와 나의 세계의 주인이 나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연기법을 부처님이 가르치신 연기법을 통해서 나와 나를 향상을 시켜서 더 좋은 나를 만들고 더 좋은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살려는 거 아니야? 난 그거를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끌림으로 불법을 만나 불법을 전하는 일에 한평생을 헌신한 고순호 원장.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에는 한치의 타협도 하지 않은 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사는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있는 힘을 다해 설법하고 있습니다.